이제 곧 수능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대학들 나라지맨. 당신 제주도는 살기도 좋으니 대학교 다니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주에 사는 제주 토박이 햇살 지연. 제주 낀 주민 최 PD. 제주 청년 제갈유진이 당신이 궁금한 제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상 다반사. 나와 당신의 제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진 씨 몇 주 만에 뵙죠? 3주 만에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 3주 동안 엄청 추웠다가 또 오늘처럼 따뜻했다가 그랬는데 저도 안 그래도 제주도에 있다가 여기로 바로 왔는데 네네. 그 위쪽이라서 좀 추울 줄 알고 롱패딩까지 꽁꽁 싸매고 갔는데 굉장히 더워갖고 여기까지 오는 길 덥게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햇살이 진짜 좋죠. 네네. 우리 햇살지연님도 지난주에 못 뵙고 오늘 뵙습니다. 잘 네네. 지내셨나요? 네네네네. 오늘은 우리가 또 유진 씨를 모셨는데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네.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수능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연기됐어요. 수능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네. 언제이십니까? 12월 5일. 4일인가요? 12월인 건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검색. 역시 스마트합니다. 12월 3일이네요. 죄송합니다. 4일, 5일 다 틀리고 12월 3일 3일. 한 달 정도 미뤄져서 어쨌든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우리 네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 때문에 하잖아요. 네. 맞죠. 전국에 대학이 정말 많겠죠. 네. 정말 많죠. 제주도에도 많습니다. 많은 건가? 안 많은 건가? 아무튼 그- 제가 보기엔 인구 수에 비하면 좀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편이죠. 맞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네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학교가 5개가 있더라고요. 오. 맞나요, 저도 유진 씨? 처음에 응. 그 다른 육지에 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장난식으로 제주도에 대학이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진짜요? 들었었는데 어. 저도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주도 대학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는데 좀 저도 수시나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5개나 있다는 거를 음. 듣고 나서 생각보다 많구나 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제주도 내려온 지 10년 됐지만은 초창기에는 제주대학교 있겠지 약간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오늘은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소개도 좀 해드리고 할 건데요. 네네. 햇살지연님 네. 오늘의 주제 설명해 주세요. 아름다운 제주에서 눈부신 대학 생활을 해 보아요. 어떻게 눈부신 대학생활 해보셨나요, 우리 햇살지연님? 눈부시지는 않았고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습니까? 눈부셔야 되는데 우리 육지에 계시는 분들은 제주도도 좋은데 또 우리 그 제일 반짝반짝한 20살 때 제주도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얼마나 저는 되게 두근두근 거렸거든요, 사실은. 되게 저도 낭만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토박이 분이시고 우리 유진 씨는 뭐 들은 거 있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대학교 가게 되면 그 대학교만의 뭔가 라이프가 있고 환상이 있고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시기가 코로나가 터진 시기라서 대학 생활이나 그런 라이프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학기 들어서는 대면 수업 하는 데가 좀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면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오늘이 저희가 이제 화요일인데 교정에 누워서 이렇게 책도 보고 거닐고 이 약간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은 시원하잖아요. 네. 정말 최고의 요즘 날씨인데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우리 제주도 대학교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주도에 있는 아까 저희가 대학교 5개 있다고 했는데 뭐뭐 있는지 유진 씨 좀 소개해 주세요.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5개 중에 네. 4년제 종합대학, 음. 제주국제대와 제주대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문대학교인 제주관광대와 제주한라대, 마지막으로 직업전문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제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개가 있더라고요. 제주대학교는 그 4년제 국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는 4년제 사립대학교
그리고 관광대랑 한라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학교, 전문 뭔가를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네. 폴리티대학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녹음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마다 다 특성도 있고 그 교정도 예쁘고 또 이렇게 학교마다 내세우는 게 이 한라산이 보이는 뭐 한라산의 전기를 받고 뭐 이렇게 다 한다고 그래서 여기 환경도 너무 좋으니까 공부가 절로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학교들이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학교를 안 다녀도 제주에 사는 것만으로도 되게 에너지를 받는데 그렇죠, 또 그렇죠. 학교에는 이 젊은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첫 네네. 번째 제주대학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제주대학교 햇살지연님 예 모교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국립 4년제 대학교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도 약간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거를 갖고 뭐 해외를 나갔다 온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정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중에 5번째인가 이렇게 커요. 정말요? 예, 면적이. 어. 그러다 보니까 제주대학교에는 교내 순환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본 적 있어요. 네네. 학교 갔다가. 네네. 학교 교내 순환버스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도서관을 우리는 간다고 하지 않고 도서관을 등반한다고 해요. 정말 멀어요. 아니, 먼 것보단 이 언덕배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올라가면 공부를 못 하겠는데요. 힘들어서. 그렇고 응. 그리고 그 경상대학교 그 밑으로 이렇게 약간 언덕이 이렇게 내리막이 되어 있어서 겨울에 눈이 쌓이면 거기서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눈썰매 있죠? 그런 거 타면서 즐기고 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봄에 벚꽃나무 맞아요. 그 벚나무가 네, 굉장히 맞아요. 많아서 그 교정만이 아니고 교정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가 벚나무로 약간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지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렇게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이렇게 좀 지나서 이제 잔디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 삼삼오 어린이집에서 저기 그 야유회 소풍 그런 거 하러 와요. 해서 애들 그 노란색 그 저기 운동복 입고 선생님 손잡고 쫄쫄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해서 은근히 그러니까 학교이긴 하지만 도민들도 그런 약간의 관광 그리고 봄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많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그 제주대학교 옆에 보면 교수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네네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쫙 나 있어요. 그건 처음 듣는 네, 얘기다. 근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있고 그 길이 그냥 일직선인데 약간 언덕배긴 한데 거기서 그냥 일직선이어서 거기서들도 가을에는 사진들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벚꽃 명소 하면은 검색하면은 이렇게 몇 군데 나오잖아요. 항상 네네. 이렇게 제주대학교 캠퍼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은행은 진짜 몰랐다. 가봐야겠다. 네,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대학교 하나의 자랑이 저희가 교내 식당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학식 먹고 싶은데 네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대 가서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들려서 먹고 오긴 하거든요. 네네. 식판에다 주는 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학교 그 학식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걸로 제주 도내에서는 나름 유명해요. 제주대학교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제주도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쵸? 1951년에 이제 개교를 했고요. 개교라고 맞나? 아무튼 그때부터 쭉 있어서 지금 현재 89개의 학과가 있고 인문사회 31개, 자연과학 31개, 예체능 9개, 공학 17개, 의학 1개. 그리고 2020년도가 올해죠. 와. 올해 이제 약학대가 생겼다고 해요. 약대까지 생기는군요. 제주도에서 일단 규모가 제일 크고 음흠. 또 아라 캠퍼스가 그렇고 네. 사라 캠퍼스가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라 캠퍼스는 이제 교육대학으로 네네. 이거는 더 오래됐어요. 1946년 네네. 제주 임시초등학교 원 강습소로 해서 이제 교육대학으로 지금 네네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제주도에서 가장 큰 아까 뭐 운동장 아니고 캠퍼스도 뭐 네네, 5번째로 싸지. 크다고 한 제주도가 땅이 크니까 네네네. 그 위치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치를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위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 제주대 정문에서 후문으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차를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쭉 달려서 정문에서 후문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일단 굉장히 넓고 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저희들은 그냥 한라산 죽턱에 있다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높아요.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차량 이렇게 그걸 통제를 하잖아요. 네네. 통제를 하는 지점이 제주대학교 입구부터입니다. 그 학교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눈이 와도? 왜냐면 거기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거든요. 아하. 하니까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까지는 그냥 뭐 체인을 감으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차단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제주대학교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귀포를 가신다거나 하시는 분은 제주대학교 거기 주차장에 정차해 놓고 거기서 뭐 시외버스를 갈아탄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출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산 위에 있어서 약간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밑에는 날씨 추운 날, 밑에는 비가 오고 있으면 제주대학교에는 눈이 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또 제주대학교가 아무래도 한라산을 기점으로 한라산에서 약간 이렇게 남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귀포 사시는 선배였어요. 서귀포가 날씨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되게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나를 약간 분위기 잡는다고 가죽 자켓을 입고 학교를 왔네. 두둥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학교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렇지. 우리 네. 제주도에서는 산만 넘어도 네네. 날씨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날씨가 차이가 나고 그런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날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약간 바닷가 해안 쪽, 우리가 말하는 네네. 시내에 있는 날씨를 생각하고 그냥 그 차림으로 제주대학교 올라오시면 안 돼요. 특히 추운 날은. 나 이게 생각을 진짜 차이가 많이 안 했다. 나더라고요. 정말 추워요. 정말. 하고 아무래도 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뭐 큰 건물들이 없어요. 학교 건물들밖에 없기 때문에 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바람 같은 경우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건물들이 새 건물들도 있지만 약간 오래된 건물들도 있다 보니까 난방을 하긴 해요. 학교 자체 하긴 하지만 워낙에 이렇게 위치가 높다 보니까 산 중턱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추위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추운 날, 겨울에는 정말 힘들어요. 학교 다니기. 그 친구들 중에서 제주대학교 간 친구들 있죠. 네네. 어떻대요? 친구들 몇 명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어쨌든 제주대 자체가 제주도 대학들 중에 그 좀 더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일단 국립대학교는 다 일단은 좀 성적도 좀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고 뭐 그리고 이게 그 교육비도 좀 저렴하잖아요. 국립대학교는. 제가 일단 등록금이 다른 제주도 대학교는 제가 알아본 결과 연간 한 600에서 700 정도 됐었는데 제주도는 350에서 400 그 정도. 연간이? 네. 거의 절반이네. 평균적으로 평균 380 정도라고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제주대 아까 말씀하신 제주교대 같은 경우는 그 지방 국립대 정시 상위 300위 중에 253위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그 제주 초등교육과가 유일하게 랭크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해야지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제주 교대는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 교대는 정말 치열하고 원래는 제주 교대하고 제주 대학교가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반대가 되게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냥 교육대학교 따로 있고 제주대학교였는데 제주대 지붕 아래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범대가 따로 있어서 중고등학교 그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범대는 또 따로 있었는데 네네. 초등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주 교대가 있었기 때문에. 왜 합쳤는데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합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고 약간 반대도 심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제주대학교 입구 그 정류장 쪽에 쭉 이렇게 벚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 축제를 그쪽으로 가서 하게 되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 벚꽃이 피면 1년에 한 번씩 가족들하고 갔었는데 정말 예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볼거리도 정말 많고 해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 있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눈 쌓이면 전에 눈썰매도 장난식으로 타고 갔던 기억도 있고요. 맞아요. 학교에서 눈썰매를 타게 냅둬요?
그냥 막 엄청 크게는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네, 이렇게 어. 뭐 잔디밭도 있고 잔디 언덕이 있는 잔디 거예요? 언덕이 있고 이러니까 가봐야겠다. 그런 곳에서 왜냐면 제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더 높은 데로 가야 되고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데 제주 대학교까지는 약간 그게 좀 약간 스무스하기 때문에 근데 좀 우리가 가기 지금 좀 편하죠.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학교의 놀거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낭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맞아요. 네. 그것도 있고 응. 아무래도 그 안에가 되게 이뻐요. 그 경관이나 그런 것들이. 음. 그래서 졸업 사진 같은 거 찍으러 갈 때도 맞아요. 그쪽으로 가서 찍기도 맞아요. 하고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중학교였던 걸로 아, 기억해요. 진짜. 중학교를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찍기도 했고 되게 놀거리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음. 그런 쪽으로는 일단 가장 좋지 않나 싶고 시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원 같은 걸 많이 받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 교환 학생 어. 같은 걸로 해서 중국이랑 저희가 중국 쪽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동아리는 어때요? 동아리? 동아리가 저희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음.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다닐 때는 신관이라고 해서 건물이 새로 따로 있었어요. 그 건물이 1층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밥 먹는 네, 거예요, 맨날. 그 건물이 동아리 건물입니다. 응. 거기가 다 동아리 방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들도 되게 많고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도 되게 굉장히 많았고 뭐 수화 동아리, 뭐 댄스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있고 뭐 연기, 농구 뭐 다 있고 그런 것도 다 되어 있고 햇살지연님은 동아리 뭐 하셨어요? 저는 알바하느라 바빠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교내 신문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가끔 밥 먹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밥 먹으러 가면은 되게 좋은 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들 막 걸어놓고 했었죠. 저도 사회과학대학교 나와서 그런 거 저는 뭐 거기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많이 봤는데 대학교 가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정치나 뭐 사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써져 있는 거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네. 되게 좋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벽보 이런 것도 맞아, 벽보 오랜만에 듣는다. 전지에 벽보 이렇게 져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주대학교 하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왜요? 홈페이지 그냥 홈페이지 말고 제주대학교에 그 생활 생활 게시판이 게시판. 따로 있어요. 와, 이 학교에 있는 생활 게시판이 이게 학교용이 아니고 전 제주도의 용이에요. 그쵸, 아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주에 무슨 뭐 이렇게 구인 광고, 뭐 판매, 뭐 요즘엔 뭐 당근마켓도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뭐 집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제주대학교 생활 게시판으로 많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저도 핸드폰 한 구석에 생활 게시판이 깔려 있거든요. 오. 주인구직 그 알바 같은 걸 구하기가 일단 굉장히 편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이 청년들이 한 알바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알바 천국이나 그런 다른 어플보다 제주도 내에서 구하는 알바는 생활 게시판으로 구하는 게 훨씬 맞아요. 빠르고 쉽고 음. 편해요. 아무래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직방, 알바 천국 이런 거 아직 자리 못 잡았어요. 왜냐면 지금 제주도는 이미 제주대학교의 생활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오일장 신문이라든가 맞아, 오일장 신문이 네. 진짜 강력해.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우리가 굳이 왜 써야 돼? 약간 이런 그쵸, 그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 광고는 생활 게시판 이런 데도 좋고 궁금한 거 있어요. 저 두 분 다.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시고 대학을 가셨잖아요. 네. 네, 그 학교에 네. 육지 친구들이 만나요? 제주도 친구들이 만나요? 저 먼저 네. 한라대 같은 경우는 네네. 아무래도 우리 아직 한라대 안 했지만 우리 유진 씨는 한라대 학교 다니고 아. 있습니다. 네. 한라대 같은 경우는 네. 제주도 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비율로 친구들도 좀 치면은 있었고 한 제가 7대 3? 직접 애들 만나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응, 모르겠지만 응. 면접 같은 걸 보면 한 9대 1 정도. 9대 1 정도로. 네, 정말 제주도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무래도 전공 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저는 공대 나왔거든요. 저 공순이거든요. 어머. 되게 낭만적이 감성적이신데. 저 공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공대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오신 친구분들이 약간 적었고요. 근데 우리 과에 한 명 있었어요. 여자애 한 명 있었고. 한 명이 몇 대 몇인 거예요? 한 30대 1 되나?
한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좀 오래되긴 했다. 근데 요즘은 또 네네네. 많이 네,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공대 음, 대신에 뭐 자연 자대라든가 음. 아니면 사회과학대, 예, 인문대야. 인문대 아니면 특히 저기 의과대도 어, 의과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우리도 의과대가 있긴 하지만 네. 의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약간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낮을 것 같아요, 맞아.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과를 지원은 하고 싶은데 거기 못 가는 친구들이 제주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음, 과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8대 2까지는 약간 오버일 것 같고 7.5대 1.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 어, 되게 공대 디테일하네.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는. 약간 그 정도 비율로 해서 그러니까 게 근데 그게 있어요. 정말 저 역시도 자대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네네. 자대를 가면 느낌이 와. 아, 제 육지에서 온 애구나. 이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의과대학교 얘기 잠깐 했는데 저도 네네.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아기 때문에 응급실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쉽게 이제 검색하는 게 대학병원이잖아요. 네네네. 제주도에 대학병원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왠지 막 그쵸. 뭔가 믿음이 좀, 가고 마음이 편하고 특히 그렇죠. 특히 내가 한라병원은 사실 안 가봤는데 다른 병원들 많이 가보긴 네네네네. 했는데 제주대학병원은 또 그 응급실에 어린이 그게 따로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아, 게. 그래서 제주도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너무 좋아 막 이랬던 네. 네,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고요. 저도요. 대학병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응? 제주대학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하나 있다는 게 우리도 든든하지. 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 대도시에 살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마음의 약간 안심이 응, 약간 응.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주대학교 얘기 오래 했습니다. 우리 네. 다음 대학교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아까 얘기한 제주국제대학교. 이게 저는 몰랐는데 원래 2년제 전문대학에서 뭐 네. 탐나대학교랑 무슨 대학교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네. 제주도 유일 4년제 사립대학교고요. 음. 예. 이제 여기는 좀 내세우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중심 국제화 대학이라고 해서 아. 이름도 국제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네. 세계에 되게 뭐 호주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랑 협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골프학과가 있고 마산업 전공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지금 자료 보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골프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도 저번 시간에 네네, 캐디 네네. 했었던 것처럼 제주도에 골프장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프가 좀 약간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금액도 좀 저렴하고 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제주도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계절을 거의 즐길 수 있는 우리가 그때 이제 김 캐디님 나와서 네네네. 들었잖아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그쵸, 친다고. 그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철 추워지기 시작하면 육지부에서는 날씨 때문에 하질 못하는데 그러면 다 제주도로 다 몰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에 있어서 골프학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산업 우리 전공 마산업 전공은 유진 씨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세요. 마산업 전공은 응.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그쵸. 많은 응. 대학교가 그 말과 관련된 학과를 가지고 있고 응. 제주도도 그렇고 저희 한라대도 그렇고 이 음. 국제대도 마산업 관련해서 경마나 승마, 뭐 재활 승마나 그쪽으로 네네. 학과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 살 때 경마장이 있는 건 알았지만은 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 내려오니까는 정말 말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걷다가도 말을 보고 뭐 경마장에는 당연히 승마장에는 당연히 많겠지만은 그냥 풀밭에 풀 뜯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정말 이 과가 이 많은 말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는 되게 이런 과가 발달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제주도에는 그 경마하는 말들을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관리하고 육성하고 하는 곳이 어. 따로 있어요. 아. 아, 그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근데 아마 과천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음. 제주에 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제주에 있어서 그런 데서 필요한 인력들도 많이 필요해서 아마 이런 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주국제대학교도 이제 제가 여러 뭐 다른 대학교에 있는 과들 되게 뭐 통상적으로 있는 대학 과들이 있긴 했지만은 제 네네네. 눈에 띈 건 사실 이거였어요. 이렇게 어, 육지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이제 관심이 있을지는 잘 그쵸. 모르겠지만은 예. 골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골프학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제 그쵸. 느낌. 학과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골프 쪽 하면 제주도가 좀 발달되어 있는 느낌이니까. 네네네, 그쵸. 근데 어쨌든 골프로 이제 전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중에 골프 강사도 하고 그쵸. 뭐 선수도 하려면은 음. 이렇게 또 제주도에서 천연잔디 밟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다음 학교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은 제주 관광대학교입니다. 오.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관광 특성화 대학교죠. 그쵸. 나 이것도 좀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건 1993년대에 전국 최초로 관광 특성화 대학교로 개교를 했어요. 93년도면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죠, 맞아요. 되게 최근에. 그런데도 이제 제주도에서 워낙 관광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를 이제 특성화된 인력을 길러내자 해서 네네네네.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어떤 과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름처럼 관광과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네. 호텔 관광과나 카지노 경영과, 항공 서비스과, 그 호텔 조리나 그런 호텔 경영학과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국제학부라고 해서 그 중국어학과나 보건학부, 공학부, 사회복지학부, 국제경영학과나 그런 쪽으로 해서 과들이 대체적으로 세 개로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나는 또 재밌었던 게 카지노 경영과, 리조트 카지노 경영학과. 사실 저는 카지노를 아직 안 가봤는데 네네. 이것도 되게 제주도에서는 큰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음. 우리가 20살 때부터 공부를 해서 네네. 이렇게 또 전문가로 전문가로 잘할 수 있는 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혹시 좀 말씀하세요. 저희 사촌 오빠가 이 학교 카지노과를 나왔어요. 어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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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와서 지금 제주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지노 일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오. 하고 또 저희 그 사촌 오빠의 새언니 음. 또 카지노 쪽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카지노 쪽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카지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카지노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약간 도박 이런 약간 네네.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 말을 들어보면 되게 그게 그 나름의 또 약간 고충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 어쨌든 내가 여기서 똑똑해야 도박을 하는 돼. 게 아니라 이걸 네. 만들어내고 관리하고 하면 되게 일단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응. 그 룰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약간 좀 생소한 게임이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을 익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카지노 하게 되면 이게 카지노가 있는 보통 호텔들에 있는데 호텔들이 또 작은 호텔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또 큰 규모의 호텔에만 카지노가 있거나 아니면 큰 호텔에서 이 카지노가 뭐 이렇게 아웃소싱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곤 하지만 그 회사 자체가 작으면 이게 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전망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약간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그렇고 또 제주관광대학교에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보건학부가 있어요. 보건학부. 네. 치위생과가 있거든요. 네네네. 치위생과 아시죠, 여러분? 우리 네. 그 치과 가서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말고 옆에서 그 도와주시는 네네네네. 그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음. 그분들이 치위생사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주도에선 유일하게 있는 치위생과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이나 이런 게 좀 잘 된다고 좀 들었거든요. 하고 괜찮네. 네, 좀 약간 어렵다고도 듣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관광대학교는 치위생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있는 약간 특색이 있는 그런 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진 씨 친구들 중에 관광대학교 간 친구들이 있어요? 한 몇 명 정도 어느 있었던 과들로 갔어요? 보통은 아무래도 저희가 체육과다 보니까 네네. 관광 레포츠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제주도가 레포츠가 굉장히 그렇지. 발달된 거기도 하고 맞아요. 그쪽으로 가서 바다 쪽에서 레저 스포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네네네. 걸로 기억이 남아요. 그 관광 레포츠라 하면은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바다 같은 데 가면 보이는 뭐 제트스키라던가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뭐 승마나 그런 쪽으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네네. 있어요. 그냥 제 느낌에 여기 관광대학교는 공부도 하지만 정말 놀거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다.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어쨌든 이름이 제주관광대학교니까 뭔가 뭐 호텔리어를 꿈을 꾼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또 이렇게 호텔 그 요리 있잖아요. 관광 네네. 호텔 조리과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셰프를 네네네네. 꿈꾼다거나 하기에는 되게 또 이게 학교를 해서 공부도 잘 배우고 또 네네. 졸업을 하고도 제주도가 워낙 이제 이쪽으로는 많이 발달되어 네네네네. 있으니까는 직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네네네. 있는 거리들도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주관광대학교에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뷰티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 친구가 뷰티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미용, 헤어 이런 것들 하는. 그래서 좀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네요, 느낌이. 그렇네요. 이름부터가 뭐, 그거 네. 말고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안경광학과라는 과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찾았어. 오, 아까 오, 나도 오. 봤었어, 그거. 그것도 되게 저한테 되게 신기하다라고 그쵸, 그쵸. 느껴졌던 과였던 것 같아요. 되게 아. 많은 과들이 있고 아. 과들 하나하나가 특색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좀 약간 좀 찬찬히 잘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되게 신기한 거 많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제주 한라대학교. 우리 유진 씨가 지금 그거 휴학 중이죠? 네네. 휴학 중인 제주 한라대학교. 제주 사립전문대학이고요. 여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1969년에 제주 간호학교로 설립된 전문대학이고요. 네. 그래서 간호학부, 보건학부 일단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다음 국제관광호텔학부, 사회복지학부, 생명자원학부 여기에 마산업지원학교, 마사학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예술학부가 또 여기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한라대학교 어떤지. 일단은 재학생이 제주대 다음으로 많게 있거든요. 아, 이번 와. 연도 제가 알기로 7,000명, 8,000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8%가 그럼 80%가 제주도 사람인 건가 그러면은? 약간 그런 그쵸, 거죠. 거의 그런 네. 7,000명.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학부도 그 처음에 수시 지원해서 면접을 볼 때 실기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자랑을 하자면 보건학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네. 응급구조학과라던가 물리치료, 임상병리 쪽으로 그 좀 유명한 편이고 네네, 맞아요. 관광 쪽으로도 뭐 마사학과도 있고 호텔 조리과나 호텔 경영학과 쪽으로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라대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보건학부, 간호학부가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간호학부는 정말 제주도에선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또 간호학부만 유일하게 3년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우리 우리 하도리에서 나고 자란 그 꼬꼬딘 카페 친구들 4명 중에 우리 같이 라디오 했던 그 중에 한 명이 한라대 간호학과 갔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녹음을 했었는데 네. 그 용어 외우느라고 엄청 힘들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니까 맞아요. 그래서 간호학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 한라대학교 간호학부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잖아요. 하면 거의 제주에서 하지 않고 거의 육지에 가서 그 약간 큰 병원들 있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그 종합병원의 그 큰 병원들 있잖아요. 네. 거기들 가서 많이 실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육지까지 가서 해요? 아, 제주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나? 그렇게 수영할 만큼? 그렇게 큰 병원이 없고 실습을 하려면 그렇게 약간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하긴 종합병원이 막 많지는 않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종합병원 자체에서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실습을 가서 거기에 약간 정착을 해서 거기서 그냥 쭉 사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저기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육지 탈출 되게 꿈꾸는데 네네. 한라대학교를 감으로써 육지 그쵸. 탈출을 못했어. 그런데 실습으로 육지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 아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간호사를 했었는데 네. 간호사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교육과 그 사범대에 있는 그 교육과정 아무튼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을 뭔가 이수를 했어요. 이수를 해서 지금 중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보건교사 아는 형이 생각나네. 넷플릭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여러 가지 또 방면으로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간호학부는 저 때도 유명했고 앞으로도 유명할 것 같고 아마 별다른 일이 없지 않은 이상은 별다른 쭉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세요? 네, 다음 대학교는 네.
폴리텍 대학교 제주 캠퍼스. 네, 맞습니다. 폴리틱 대학교라고 이제 폴리틱 대학이 뭔지 좀 찾아보니까 폴리틱 대학 영어잖아요. 예. 호주, 영국, 독일,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으로 종합 기술 전문 대학교란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한국 폴리틱 대학은 새로운 직업 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이미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이라는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폴리틱 대학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직업 전문 학교라고 이름이 달랐어요. 대학이 아. 아니었어. 그냥 제주 그냥 직업 전문 제주 직업 아니, 전문 학. 그 제주 말고도 육지에도 어느 날부터 보니까 폴리틱 대학이라는 예. 글자들이 여기저기서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 과정이 1년 그냥 거의 대부분 1년인 걸로 알고 1년에서 있고요. 2년 정도. 아, 네. 그렇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 1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1년이고 여기도 하고 나면 한 2학기 초까지는 저기 하고 2학기 한 중후반부터 약간 실습을 나가요. 거기서 배운 그 전문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근로 실습을 나가서 실습 기간 동안 해보고 좀 잘한다 싶으면 채용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안 그래서 하기도 이거를 하고. 좀 찾아보니까 학위 과정이랑 비학위 직업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 네네. 비직업 훈련 학위 과정과 이름이 저는 일단 어렵습니다. 그린 에너지 설비, 신재생 전기 에너지, 네. 스마트 전자제어, 네. 자동차, 네. 융합 디자인 다 뭡니까? 이게 말이 어렵긴 한데 그냥 사진 보니까는 네. 뭔가 전문적으로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린 에너지 설비는 설비예요. 그냥 일반 설비. 그리고 신재생 전기 에너지는 아무튼 전기 쪽입니다. 전기 쪽. 스마트 전자 제어는 전자 쪽이야. 이거. 하고 자동차 융합 디자인은 약간 그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이나 그건 막 섞인 시각 디자인 뭐 거더라고요. 약간 이런 걸 하겠죠. 뭐 그런 근데 참 이름이 되게 거창하고 되게 있어 보이게 잘 지었네요. 근데 되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20살 때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네. 일을 하던 중간에 네네네. 가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뭔가 내가 네네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더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학교를 가서 배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 친구 중에 그 폴리텍 대학교 자동차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네. 친구가 그 학교 다니니까 뭐 특징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다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중간에 배우러 오시니까 네네. 전에 얼마 전에 회식을 갔었는데 자기는 20살이었는데 50대까지 있었다라고 되게 많이. 아빠네, 아빠. 그렇죠, 그렇죠. 되게 폭넓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과를?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번 연도 2월달, 3월달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그럼 이미 다니고 있는 거였네. 네네. 그럼 이제 졸업반이니까 약간의 취업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군요. 어땠대요? 배워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동차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증 같은 걸 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었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항상. 그래서 1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네. 뭐 지게차나 뭐 저는 살면서 운전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를 20살에 빠르게 하니까 되게 대단하다라고. 그러게. 하고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약간 그 실업계 고등학교여서 따로 전공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네.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면제가 돼요. 수업 시간에 그걸 배우기 때문에 하면 실기만 따면 돼. 하고 실기를 딸 때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지 않고 그냥 우리 가르쳐 줬던 선생님이 그 감독관으로 계세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그걸 다 아니까.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격증 땄을 때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딸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또 제가 보기엔 폴리텍 대학교가 좋은 게 우선 1년 과정이잖아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내가 숨바쁘다라고 느낄 수 되게 빠르게 배워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빠른 시간,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여기 가서 좀 배워보고 나하고 맞구나 안 맞구나를 좀 빨리 판단을 해서 좀 약간 깊게 배우고 싶으면 뭐
대학교를 또 다 진학을 그렇지. 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머리를 써서 뭐 취업을 빨리 한다든가 약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씨 친구는 어떻게 20살 때 폴리틱 대학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 저도 그 입학하고 나서 알게 된 거라서 네. 폴리테크 대학교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냐 해서 자동차 쪽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자동차 쪽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적성에 맞고 그런 것 같아서 하게 다행이다.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긴 자동차가 사실 또 우리가 그 만약에 뭐 제주대학교에서 자동차 관련 걸 배운다. 막 좀 적당한 과가 안 떠오르네 내 머릿속에는 딱 네네네네. 그게. 네네. 그런 과가 따로 없죠.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뭐 지게차도 운전해보고 싶고 뭐도 운전해보고 싶고 뭐 하고 또 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는 어릴 때부터 난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네, 그렇죠. 스피드한 선택이. 네, 나쁘지 않은 것 아무래도 같아요. 확실한 취업이 보장되니까 음.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도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네네. 어쨌든 한 달 정도 미뤄지긴 했는데 다들 이제 대부분 이제 갈 학교와 과는 다 정해놓고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긴 있을 거예요. 그쵸.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제주도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도 대학교가 5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나의 점수와 성적이 대충 맞는다면은 육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난 한 70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70점에서 나는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갈래, 제주도를 갈래라고 선택을 했을 때 약간 제주도 좀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는 것도 아무래도 과들이 다 특성이 있고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하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학교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래서 나는 꼭 뭐 스카이에 무슨 의대 막 네. 이렇지 않은 이상은 나는 아직 학교 가서 좀 공부를 해서 좀 나의 미래를 좀 그려보고 싶어. 네네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성적 맞춰서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내가 자라온 지역보다는 약간 다른 지역에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쵸.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뭐 서울 대도시들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제주도도 되게 괜찮다. 네네네. 너무너무 남들 여행으로 오는 거 우리는 한 2년이나 4년 정도 살면서 제주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닐 때 제 과에 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는 전과를 하긴 했는데 그 친구는 육지 친구였는데 제주도 내려와서 스킨스쿠버 열심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파보고 돌아갈 수 있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어요. 있는 건데 육지에서 할 수 없는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제주도에서 그쵸.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육지 좋습니다. 친구들도 제주도에 대한 그 낭만 같은 게 한 구석이 있을 테니까 그런 네. 걸 느껴보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적극 추천. 네, 젊음의 다른 이름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멋집니다, 오늘. 자, 오늘 아름다운 제주에서 눈부신 대학생활 해보아요. 어떻게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좀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남은 수능 열심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또 2021년 멋진 20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주도에서. 화이팅! 제주마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도리하게 마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도내 모든 수능 시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직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14개 수능 시험장에 대한 화재와 한파, 각종 사고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반은 학교 통행로 주변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화재를 대비해 고사장 내 소화기 비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한파를 대비해 난방시설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에는 14개의 수능 시험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이제 도에서 교육청에서도 안전한
수학 능력 시험 평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화이팅! 기억나세요? 수능 날에 응. 그쵸. 그때 먹었던 도시락도 기억이 나고 그날 되게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그 12월 3일이면 추울 수 있으니까 네네. 단단히 잘 싸매서 따뜻하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방 시설도 사전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까 11월 때라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준비를 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70m가 넘는 초고도의 풍력 발전 시설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풍력 발전기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010년에 구자읍 행원 풍력 발전 단지에서 처음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김영 육상 풍력 단지, 그리고 김영리 풍력 실증 단지, 그리고 한경면 용수리 풍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났었고, 이번에는 한경면 두모리 두모포구 해상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을 했는데 3시간 25분 만에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본격적 조사에 착수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 파란 하늘에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네네네. 근데 저는 약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 돌다가 날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라는 생각을 네, 되게 저도요. 하시는구나. 하세요? 네. 가끔 했었어요. 이게 뚝 떨어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기보다는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게 멀리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쁜데 진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얘가 정말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저기 동쪽에 또 다른 지역에 이게 풍력 발전기가 생기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나 보죠. 그래서 그때 뉴스를 보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전기 쪽에 있잖아요. 남편이 저거 생기지 않는 게 좋다고. 네네. 저거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약간의 소음과 그런 모든 게 되게 좀 심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그런 피해들이 너무 심해서 생기지 않는 게 맞는 거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 땅에다가 하는 것도 그런데 바다에 하잖아요. 바다에도 풍력 발전기 네네네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바다는 이제 못 쓰는 바다가 된대요. 해녀분들 물질하시는데 이제 네. 이게 이게 이제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또 네. 이게 환경적으로는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게 있대요. 약간 이중성이 그런데 있구나. 또 이거를 하나를 하면은 우리 마을에 만약에 이걸 한 기둥 심으면은 매년 한 대에 돈을 준대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마을 입장에서는 또 음. 이게 막 10대 세우면은 되게 많이 돈이 들어오거든요. 별도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많이 들어오니까는 마을 입장에서는 또 하고 아쉽지, 싶어 하기도 그치. 하고 또 바다에 하자니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은 먼 바다에 하거나 아니면 땅에 또 이렇게 진짜 안 쓰는 땅에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근데 또 지금 불도 났다고 하니까는 너무 엄청, 위험해요. 아무튼 이 원인 규명 빨리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기를 네.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 내 최고층 건물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마침내 준공 허가를 받고 연내 개장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롯데관광개발과 그린랜드 센터 제주가 건축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는 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로 제주 최고 높이, 최대 규모의 건축물로 이곳에는 총 객실수 1,600실의 규모와 그랜드 하얏트 제주와 K-패션 전문 쇼핑몰인 한 컬렉션, 14개 글로벌 레스토랑, 외국인 전용 카지노, 스카이데크, 풀데크 등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정식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궁금했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제주도 어디를 가서 저희 집을 찾으려고 하면 가장 높은 건물을 찾으면 대충 저희 집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집을 찾다가 그러다가 롯데시티 호텔로 그게 바뀌었고 또 이게 들어서면서 롯데시티 호텔보다 훨씬 커지니까 롯데시티 호텔은 몇 층인데요? 22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것보다 훨씬 크고 옆에 있는 이마트가 굉장히 조그매 보이고 그러니까 이마트 진짜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와 진짜 크다 하면서 제주도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거의 처음. 근데 사실 38층은 육지에 아파트들도 38층보다 높은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파트는 절대 없고 네네네. 이제 이런 게 들어섰으니. 그러니까 저는 이 건물 들어서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게 저 아시는 분이 이 건물 근처에 살아요. 이 건물이 다 유리잖아요. 햇빛이 오면 그게 이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집으로. 그렇대요, 지금 네, 실제로? 예, 예, 예. 대박. 집으로 반사되는 그 빛의 광이 좀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내 눈부심도 있고 생활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여기서 그러면 나오는 항상 뉴스에 나왔던 그 수도와 그 하수와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그것도 그건데 지하 6층부터 지상 38층까지라고 하면 이게 총 44층에 되어 있는데 전기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게 우리 전기 심심하면 떨어지는데. 이 전기 어쩔 거, 이 전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문제점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네. 제가 또 본 거는 네네. 이것 때문에 그 인력 창출이 엄청 많이 된대요. 제주도에 일자리 구하기가 네네. 되게 어려운데 이 네. 큰 건물 덕분에 이제 네네. 제주도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아니야? 나 잘못 알았나? 아니 맞는데 그것도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게 좀 게 뭐냐면 이거 건물이 그러니까 그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가 회사 거가 아닌 한 회사가 아닌 거예요. 하니까 건물이 이게 뭐 구역별로 이게 쪼개져. 쪼개지면 쪼개지는 그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오는 그 약간 직원들 간의 그 회사 간의 그 직원들 간의 그 미묘한 신경전과 그 약간 마찰? 벌써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예,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해가지고 아 여기가 가면 약간 큰 건물이고 새 건물이고 약간 내 큰 회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그런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근무하기는 과연 어떨까? 근무 조건은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은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주도에 우리가 그때도 늘 얘기했지만 대기업 뭐 이런 거 없는데 그쵸, 그쵸. 이거는 약간 이제 제주도에서는 거의 최초까지는 아니겠지 최초겠죠?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저 게 어디 있으니까요. 신화. 신화월드 있구나. 네네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그쵸, 그쵸. 뭔가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제 네네. 좀 발전도 되고 네,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제주도 있죠. 청년을 이제 육지로 안 보내고도 제주도에서 네네. 일을 할 수 있는 네네.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줘야지 맞아요. 사실 육지를 안 떠나니까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관광 산업에 이게 네네.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네네네.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당신의 제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최고의 댓글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도리 악당들 친구들 와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해서 아하. 당신이 운영하는 또는 애정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렸거든요. 한번 네네. 볼게요. 네. 팟빵에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분 아이디가 다 영어라 잠시만요. 지난번에도 한번 남겨주셨던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 TKDKAFL 숫자 1. 네.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참 웃었습니다. 거장의 탄생을 기원하면서 29번째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흐흐. 하도리 악당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도리 악당들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구독자 1000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29번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두 분도 좀 구독하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와, 귀엽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TKDKAF L1님 지난번에도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가 댓글로 성함, 주소, 연락처 남겨달라고 제가 댓글을 남겼었는데 네네. 아직 안 왔습니다. 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주 매거진 리 2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꼭 남겨주세요. 다음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있는데 유진 씨 좀 읽어주세요. KAUI 키키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와들랑 라디오 응원합니다. 저희 애정 유튜브 채널은 이스라, 해피퍼니, 방망래, 이거 스프라이트, 겨울 서점이에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댓글. 와, 감사합니다. 저도 겨울 서점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애정하는 유튜브 채널에 저희 와들랑 라디오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와. 오늘 두 분께 둘 다 우리 잡지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DM이나 아니면은 메일로 주소,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제주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제주 매거진 리 2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닌 대학이라던가 아니면은 관심 있는 대학이라던가 육지 제주 상관없어요. 아니면 네. 나의 대학 생활이라던가 뭐든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주 매거진 리 2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자, 우리 네. 클로징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대학교에 대해서 뭐 소개도 해드리고 우리 추억도 얘기하고 뭐 노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네. 각자 우리 나에게 한마디씩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요즘에 그 배움에 대해서 많이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배운다는 게 공부만이 아니고 저 요즘에 요가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 요가도 그렇고 또 캘리도 배우고 있어요. 캘리도 캘리그라피. 재밌겠다. 예, 그런 것도 배우고 있고 이런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배우면 배울수록 꿈이 커진다. 힘이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다. 남을 웃게 할 수 있다.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그러니까 약간 고민을 하면서 되게 탁 와닿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게 배운다라고 하는 게 굳이 나 혼자만의 그런 약간 욕구, 욕망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배우고 나서 이걸 어떻게 남들과 같이 공유할지, 네. 어떻게 약간 환원이라고 하긴 약간 너무 거창하지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눔을 같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 나는 과연 대학교 때 무슨 생각으로 다녔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 이 배움에 있어서 정말 계속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맞아. 진짜 우리가 갑니다. 20대 때는 진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배웠다면은 네네.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내가 배우는 즐거움도 너무 좋지만은 내가 배운 걸 또 남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도 그쵸. 엄청 크다는 걸 맞아요. 유지 씨는 20살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맞아요. 그런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응원합니다. 네. 좀 많이 나눠주시고요. 저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지 씨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면서 네. 과들 같은 어느 대학에 어느 과가 있는지 되게 많이 봤는데 되게 메리트가 있고 특색이 있고 그런 과들이 되게 많아서 네네. 이거 어느 과든 그 여러 가지 과 제가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욕심이 막 생겼구나. 네네. 네네. 근데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육지분 만약 제주도의 분들은 육지로 굳이 가지 않아도 홈 그라운드에서 맞아요. 이쪽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육지 쪽에서는 이쪽으로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특히 관광 쪽으로 네네. 하니까 네네.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제주도가 관광 쪽으로는 조금 우세하다 해야 되나? 조금 강하죠. 강하니까 네네. 그쪽으로 생각 중이시라면 제주대나 한라나 그런 쪽으로도 좀 고려를 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기웃기웃했어요. 이제 제가 배우지 못한 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얘기한 옛날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햇살지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맞아요. 배워보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커다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로 맞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쵸.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20대 30대 정말 치열하게 살았긴 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로운 시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더 많으니까는 그쵸.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뭐든 또 저도 열심히 배워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방송 알람 설정으로 나와 당신의 제주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삭 속았수다.